오늘 국회에서 정당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새누리당의 지금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은 김희옥 씨인데, 이분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빠지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전진석 원내대표는 오늘 재벌개혁, 노동대타협, 즉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이야기하고 복지개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한 이야기만으로 놓고 보면 새누리당은 매우 개혁적인 정당처럼 비춰집니다. 유시민 원내대표도 작년에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국회 연설에서 경제민주화와 노동사회개혁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재벌개혁도 주장했죠. 굉장히 개혁적으로 비춰졌습니다. 자, 연설을 할 때는 굉장히 개혁적으로 비춰지는 말들을 하고 평소에는 당권투쟁이나 권력투쟁에 몰입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도 선산을 경남으로 옮겼는데요. 옮긴 선산에서 또 이 새누리당은 극우화되어 있어서 중도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대표를 할 때는 안보나 경제 문제에서 강경한 보수를 지향을 하다가 본인이 대표를 내놓으니까 또 중도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정진석 대표의 연설이라든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작년 연설, 이런 부분을 보면요, 새누리당은 밖에다가 대고 연설을 할 때는 본인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매우 개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막상 자신의 당 안에서는 그런 개혁적인 정책이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그런 어떤 이념, 가치의 그런 정책의 차이로 논쟁을 하질 않습니다. 기껏해야 복당시키냐 마냐부터 시작해서 전당대회 어떻게 하느냐, 뭐 비대위원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딴 걸로 싸웁니다. 또 공천 가지고 싸우고요. 참말로 새누리당 겉과 속이 다른 정당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말은 굉장히 거창하게 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나눠 먹을 파이를 키우는 성장에만 집중해 왔는데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분배의 문제는 정책의 후순위로 밀렸다 반성하면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를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세와 복지 이슈에 대해서도 복지 확대는 모두 선호하지만은 복지를 위한 세금은 어디에서 얼마를 더 걷어야 될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고 복지 구조 개혁도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봉건주의적 기득권 타파, 기업 생태계 정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뤄내기 위한 책임 정치 구현을 역설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시대 정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거나 정진석 원내대표나 유승민이나 김무성 전 대표나 다 비슷한데요. 왜?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저보고는 좌파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좌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진석이, 유승민이, 김무성이가 말하면 평소는 안 그러다가 가끔씩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정치적 선택이고 제가 이야기하면 좌파입니까? 자, 대타협, 사회적 대타협의 가치를 이야기했는데요. 자, 노동시장의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불평등은 국제기구에서 다 비판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자, 새누리당은 이걸 알면서도 여태까지 이런 어떤 우리 사회의 양극화나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이제서 이야기를 합니까? 자, 취직 때부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따라 임금 격차가 정해지고 이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봉건적 신분 질서가 우리 노동시장의 불편한 진실이다. 맞죠? 불편한 진실인데 여태까지 뭐라 했습니까?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좀 눈높이를 낮춰서 일자리가 많이 넘치는데도 그런 걸 안 갈라 해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식은 그런 데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누리당에서요? 자, 또
또 이 구의역에서 비정규직 청년이 사망한 사고도 이런 시각으로 해석을 하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원청, 하청,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의 이 직무 임금 복지를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일자리 지도를 그리자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노동시장의 대타협과 함께 경제 정의를 세우기 위해 추진돼야 될 과제로요, 재벌 개혁을 꼽았는데요. 가진 자에 대한 분풀이식 개혁이 아닌 경제 생태계를 정하기 위한 생산적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에 재벌 개혁하자는 사람 중에 가진 자를 분풀이해갖고 깜빵 보내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정말 빨갱이지요. 없는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만 하세요. 자, 그 대기업의 실명도 거론했다는데요. 노동시장의 대타협과 관련해서 서울 메트로하고 대우조선 해양을 언급한 데 이어 재벌 개혁 분야에서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롯데그룹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우치 수사받는 회사나 망한 회사만 지목을 하고 잘나가는 회사는 지목을 하나도 안 하셨네요. 자, 이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행태는 불법적인 부의 편중과 탈법, 편법적인 걸로 전부 구성되어 있다. 공정한 가벌관계가 바탕이 되는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린 마치 외래 어종인 베스와도 같은 짓거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재벌 2, 3세와 일가 친척까지 경영에 참가하는 방만한 가족 경영 풍토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는 재벌 개혁이 시작돼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은요, 노동, 재벌, 복지 등에서 표를 노려 파퓰리즘 식의 달콤한 주장을 내놓는 야당과는 달리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지는 보수 정치로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복지 확대는 선호하지만은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자, 좋은 말씀이고요. 제 생각하고 별로 다르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연설을 했으면 당 내에 가서 내일부터라도 이렇게 되도록 실천을 하십시오. 유승민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요, 작년에 한 1년 전쯤에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1년도 훨씬 더 됐네요. 그 이후에 실천한 게 뭐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나 이야기하고 뭘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김무성 대표요, 대표할 때 실컷 기득권만 찾아다니다가 이제 대표 물러나니까 거구화되어 있다고요? 누가 새누리당을 거구로 만들었습니까? 정말로 남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가끔씩 툭 튀어나와서 갑툭 튀라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의 대표나 원내대표들,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김수민 브랜드 호텔과 관련된 이 선거 자금에 대한 이상한 계약, 불법 정치 자금 수사에 대해서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박선수, 김수민 당적 검찰 수사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수민도 회사도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획자, 디자이너도 여러 사람 등장하고 돈이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서 언론이 점점 복잡하게 보도해서 일반 국민들은 이제 이게 뭔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원래 어떤 사안을 갖다가 날려버리려면 그 사안을 굉장히 복잡하게 꼬아버려 갖고요,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못해버리면 그거는 의문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2012년에 안철수 의원의 BW를 갖다가 제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부 회사채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거니와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해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관심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그냥 스마트폰 들고 누워서 신문 들고 쓱 읽어도 이해될 만큼을 넘어서면 대중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런 대중의 취향에 맞게 복잡한 사안을 간결하게
맞추어서 본질만 이야기하는 능력이 결여되는지 일부러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점점 더 복잡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개 회사의 비례대표 선거 홍보물을 발주하고, 당에 선거 홍보물을 발주하고, 하나는 TV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선거 홍보물을 발주한 회사는 이 B사고, TV 광고 제작을 의뢰한 회사는 S사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 홍보물을 제작한 회사에는 21억을 줬는데, 거기 B사는 사장 하나만 달랑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회사가 보면 사장 하나 달랑 있으면서 이거 선거 홍보물 그 다음에 각종 공보물 이런 거 제작을 하면 프리랜서 기획 디자인을 해가지고 도안회가 본인이 인쇄소를 선택해서 거기에 넘기는 겁니다. 어떤 데는 아예 그냥 인쇄소까지 겸하면서 기획을 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디자인 업계라는 것은 보통 프리랜서가 요즘 아주 만연하면서요. 보통 그런 부분에 프리랜서 중에 어떤 사람은 회사 명의를 가지고 중간에 서서 자기가 기한을 해서 그걸 인쇄소에 내려주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인쇄소가 겸임을 해도 되는 회사, 보통 일 정도입니다. 선거 홍보물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처음에 이 브랜드 호텔이 맡은 것처럼 비춰지던 이 일이 왕주현이라고 사무부총장 친구가 하는 1인 회사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인쇄물을 찍은 것을 253개 지역구에 배달할 역량이 안 되는 회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에서 돈을 1억 1천만 원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브랜드 호텔은 그 1억 1천만 원을 되돌려 받는데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TV 광고는, 국민의당의 홍보 광고는 세미클론이라는 회사 S사에다가 제작을 했는데, 이 S사에서 제작한 TV 광고가 브랜드 호텔이 이미 돈을 세 차례 나누어서 7,260만 원을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줬답니다. 하긴 뭐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이 돈 하나도 안 받고 광고 제작을 해주겠습니까? 전체 제작비의 일부를 받은 거죠. 선거금으로. 그랬는데 이 회사가 만드는 이 TV 총선 광고가 점가선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이 좀 추상적이고 애플사 광고 비슷하다 어쩌다 이렇게 되면서 표절어까지 되면서 그걸 갖다가 그냥 없애버렸답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이 CF 업체인 B사에 의뢰해서 TV 광고를 만들어서 방송을 내보냈답니다. 자, 여기에서 국민의당의 선거 공보를 브랜드 호텔로 시켰는데, 브랜드 호텔이라는 회사는 뭐 광고 디자인 회사지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S사에 줬다고 칩시다. 근데 S사가 일을 잘못해서 날려버리고 국민의당은 별도로 또 다른 B사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B사, 비컴입니다. 비컴이라는 회사에 21억을 주고 이 선거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1인 회사라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준 돈은 2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만 준 거지요. 그러면 10%를 받고 그 인쇄물 비용을 다 감당이 됩니까? 전국의 253개 지역에 다 보내는 선거 공보물이요. 그러니까 비컴이라는 회사의 왕조현 사무부총장 친구격인 사장은 자기 보정하에 인쇄소로부터 내 돈 책임지겠다. 너네들 먼저 좀 찍어서 물건 납품해라. 선거 끝나고 돈 넣으면 다 줄게. 이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게 대행이에요. 그리고 2억을 받자마자 그 중에서 1억 1천만 원을 곧바로, 그러니까 절반을 곧바로 이 브랜드 호텔로 준 겁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당에 각종 뭐 로고라든지 브랜드 이런 거를 갖다가 브랜드 호텔이 제작했다. 즉 인쇄물에 들어가는 내용, 컨텐츠를 이쪽에서 해줬다 해서 브랜드 호텔에 준 겁니다.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저쪽 세미콜론이라는 회사는 7,260만 원을 받고 TV 광고를 제작했지만은 빠꾸를 먹어가
다른 회사에 맡겨서 제작한 걸 이 TV에 방송되도록 하는 대행사 역할을 한 겁니다. 안 잘린 것도 신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갖다가 11억인가 받고 이 6,820만 원은 현금으로 송금하고 카드 6천만 원은 체크 카드로 준 겁니다. 이 체크 카드가 브랜드 호텔에서 이 선거 공보 디자인 등을 맡았던 김 교수, 김수민, 그 다음에 다른 광고회사에 다니는 디자이너 이렇게 세 명이 했다는데 김 의원이야 했겠습니까? 김수민이야. 그러니까 그 다른 데 다니는 사람이 다인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월급조로 6천만 원을 체크카드로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왜 체크카드로 받으려 했을까요? 이쪽에서 그렇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브랜드 호텔 쪽에서. 왜? 딴 회사에서 월급이고 다 받고 있는데 이중으로 또 다른 일을 과외로 하면서 하면 그 회사에서 그냥 두겠습니까? 뭐 주는 놈이 다 있어 잘라버려. 그렇게 될 거니까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하면 자기가 불편하니까 자기는 체크카드로 받겠다. 그래서 체크카드로 월급조로 줬는데 나중에 수사가 시작되니까 갖다 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쪽에 1억 1천만 원은 그러면 어디로 갔다 말입니까? 이쪽에 현금 6,820만 원하고 체크카드 6천만 원은 김 교수나 뭐 아직 김 교수는 자기가 받았단 말은 안 하지만 조사를 하면 아마 김 교수하고 여기 다른 카피라이터 회사에 다니는 카피라이터가 둘이 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상식적이라 하면요. 그러면 저쪽에 1억 1천만 원은 선거 공보물 왕주현 사무부총장 그거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브랜드 호텔에 들어갔다고만 이야기 나오고 그 돈은 나중에 당으로 갈 돈이었느냐 안 그러면 세미콜론이 잘못 만들어 가지고 다시 재발주해서 제작한 그 제작비로 들어갈 돈이었느냐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의당이 선거 공보를 디자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의 로고를 만드는 부분 이런 일도 브랜드 호텔에 시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별도로 브랜드 호텔에 돈을 준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주고 만들어야 될 당의 로고나 이런 것을 한마디로 브랜드 호텔에 일을 시키고 그걸 갖다가 선거 공보물에서 빼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공보물에서 뺀 돈은 정부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당 선거 지원금에서 뺀 거죠. 자기 당이 돈을 내고 만들어야 될 것을 정당의 선거 지원금에서 뺐으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거고요. 저쪽에 1억 1천만 원이 어디로 갔느냐. 그 왕 사무부총장은 자기 친구 도와주려고 밀었을까요? 1인 회사에. 자, 그 부분에서 이 의무는 돈이 지출될 때 사무총장이나 사무부총장이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어디로 가고 저 돈은 어디로 가고 돌려받고 하는 부분을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자, 2억 남짓 받았는데 그 중에 1억 1천만 원을 곧바로 돌려줬다는 거는 다 내 받을 돈 보통 21억이 총액이면 총액 다 받고 그 다음에 돈이 다 입금되면 자, 너 좀 먹으라 하고 돌려주는 거는 있어도 2억 1천만 원 받은 겁니다. 근데 인쇄물은 다 찍어야 돼요. 그 원가만 해도 제가 볼 때 한 10몇 억은 됐을 거예요. 그럼 인쇄소들이 다 안았을 거예요. 위험 부담을. 정당 거니까 뭐 떼이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했겠지만 그렇게 하고 선거금 10% 받은 계약금 쪽으로 10% 받은 거를 바로 이렇게 리베이트 쪽으로 되돌려 주는데 그 돈은 지금 어디 갔는가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TV 광고 제작한 돈은 6,820 현금 그리고 체크카드 6천만 원은 브랜드 호텔로 들어가서 뭐 김 교수나 이 디자이너 둘이서 나눈 건지 안 그러면 7,260만 원 세미콜론에 선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 메꾼다고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밝히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1억 1천만 원은 이거는 사무부총장이 관여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온 돈은 브랜드 호텔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쪽과 관련되는 일처리에 또 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
그것도 밝혀져야 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걸 별거 아니다. 개인적으로 당 내에서 착복해서 지 주머니에 넣은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라 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고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줬다가 뒤에 받고 그 받아서 또 그걸 갖다가 들어간 비용에 일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하더라도 그거는 명백히 잘못된 거란 겁니다. 처음부터 브랜드 호텔 끼우지 말고 브랜드 호텔이 끼워졌으면 아예 브랜드 호텔로 홍보 제작하고 TV 영상 제작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죠. 지금 김 교수라는 사람이 해명할 때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 다 했다. 그 일엔 대가로 받아간다. TV 광고도 우리가 제작했다길래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TV 광고까지 제작을 다 하냐. 브랜드 호텔은 그냥 일반 손으로 그리는 디자인 하는 데 아니냐. 근데 거기서 TV 광고를 제작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막이 또 다릅니다. 좀 이때까지 했던 말하고요. 자, 이렇다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사무부총장 친구 등장하고 계약금 받아서 반띵하고 그 다음에 일 시켰다가 일을 제대로 못한 회사한테 다시 TV 광고 제작 대행을 맡기고 7,260만 원은 그냥 뭐 떼어버린 건지 어떤 건지 진짜 준 건지, 그리고 리베이트는 또 다른 회사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체크카드는 지가 챙기려 하다가 반납을 했다든지 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게 솔솔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말이 전부 진실인가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입을 쭉쭉 맞춰가고 있지만은 이미 이렇게 하는 행태가 디자인 이 회사 협회에서 이야기했듯이 말도 안 되는 관행이 아닌 짓거리들을 복잡하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발주하더라도요. 자, 너 인쇄물 기획해서 다 할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그럼 인쇄까지도 해? 그거 턴키로 해가. 일을 전체. 그거 기획하고 그 다음 인쇄물 찍는 걸 턴키로 해가. 다 돈 입찰선에 가서 제일 작은 데다가 줘버리면 깔끔할 걸. 뭘 기획은 여기서 하고 돈은 또 줬다가 또 토해내고. TV 제작도 그렇습니다. TV 광고 제작도요. 자, 너가 찍어서 너가 그 TV 회사들하고 계약까지 해서 나가는 것까지 책임져. 자, 찍는 값 얼마, 대행료 얼마, 그렇게 정리한다. 그리고 수준이 통과가 안 되면 돈은 안 된다, 안 준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표가 보기도 전에 돈을 7,260만 원을 먼저 주고요.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7,260만 원을 먼저 주고 대표가 보고 이거 안 되겠다고 하니까 다른 회사에 돈을 주고 또 맡겼다고요? 그럼 7,260만 원을 꿀꺽한 회사한테 대행까지 또 맡겼어요? 11억인가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1억 3,820만 원을 되돌려 받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자, 국민의당 갈수록 보이는데요. 이 사건이 뭐 적당히 그냥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많은데 제가 볼 때 적당히 끝나지 않습니다. 김종인 대표가요, 오늘 국회에서 이상돈 이 진상조사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뭘라고 그런 걸 맡아 고생하냐고 하니까 팔자에도 없는 걸 맡아서 이렇게 했답니다. 이상돈 위원장은요, 진상조사하지 말고 그냥 그만둬 버리세요. 이거 답안 나옵니다.